성장판이 다치면 정말 키가 안 크나요? 약 1에서 10% 정도는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관절을 움직였을 때 많이 아파하거나 눌렀을 때 통증을 아이가 호소하면 꼭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골절 여부를 판단하고, 근데 그 골절이 성장판이라면 오늘부터 원장님께서 큰 맘을 먹고 본격적으로 유튜버의 길로 네, 들이겠습니다. 예. 자,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촬영 전에 저랑 잠깐 담소를 나누셨는데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병원을 홍보,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온라인상에 워낙 카더라도 많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소아에 관련된 것은 아이들 이제 성장할 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보시다가 물론 올바른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올바른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오늘부터 야심차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구독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 자랑 홍보 1절도 없습니다. 어차피 의료법 때문에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의학 콘텐츠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이 정형외과 전문의이신데 그 네. 중에서도 소아 정형 세부 전문의시잖아요. 그리고 족부족 관절 전문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판인 만큼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걱정해봤을 주제예요. 바로 성장판 손상과 골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정말 성장판이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성장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장판은 아시다시피 소리 그대로 판이 아니고요, 단단한 뼈와 뼈 사이에 얇은 세포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모든 뼈에 있고요, 성장판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연골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포층에서만 자라서 단단한 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퇴뼈를 보시면 대퇴뼈의 몸통과 끝부분 사이에 있는 이렇게 얇은 계곡과 같은 층이 있어요. 이 층이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장판 골절은 주로 전체 소아의 골절에서 보면 약 15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아이가 성장 장애가 일어나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하는 골절은 그 중에서도 1에서 10% 정도니까 모든 골절과 모든 손상이 다 성장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 정형외과 의사의 면밀한 진료와 진단, 검사 등을 통해서 성장판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단 의학에서는 뭐든지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소아 전문 정형외과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예. 빨리 진단을 치료를 보는 게 중요하다. 아마 하지만 이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한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의학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다치면 댁 근처에 정형외과에 가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골절의 여부 정도를 파악을 받은 다음에 골절이 있으면 그 이후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게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굳이 예. 첫 진료를 소아 전문 정형외과 어딨어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진 말고 네, 맞습니다. 인근 정형외과 많으니까 일단 가서 검사하시고 별 문제 없으면 거기서 치료 받으시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예. 궁금할 것 같은데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예. 이게 성장판 골절인지 그냥 예. 일반 타박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장판 손상도 아까 말했지만 전체 골절 안에 15에서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이 성장판 골절인지 그냥 골절인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정형외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골절이 있다면 해당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것은 성장판 근처의 골절이다, 아니면 이것은 성장판과 떨어진 골절이다 정도를 파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골절의 유무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골절은 팔꿈치를 예를 들면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픔을 호소한다든지 팔꿈치가 끝까지 접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손을 대기만 해도 그 관절을
무지 아파한다든지 하면 골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골절 여부와 미세골절 여부를 판단 들으시는 게 좋은데, 물론 아주 미세한 골절은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놓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 엑스레이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고 하면 그때 소아정형외과를 검색하셔서 좀 더 경험 많은 소아를 많이 본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2차 진료를 보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얼음찜질로만 치료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꼭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성장판이 다치면 정말 키가 안 크나요? 성장판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몸뼈의 구석구석 모든 뼈에 다 있습니다. 손가락에도 있고요, 발가락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무릎에 있는 성장판을 다쳤다,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성장판이 다 키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가락에 있는 성장판이 다쳤다고 보면 손가락의 길이와 손가락의 각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판 골절이라고 해서 모두 키가 안 자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릎, 발목, 골반과 같이 실질적으로 다리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판의 골절에 한해서 약 1에서 10% 정도는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를 다쳤건 간에 그 관절을 움직였을 때 많이 아파하거나 눌렀을 때 통증을 아이가 호소하면 꼭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골절 여부를 판단하고, 근데 그 골절이 성장판이라면, 그리고 성장판 근처라면 우선 해당 병원에서 깁스나 통깁스를 하고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만약 아이가 다쳤을 때 당장 병원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집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이에게 당연히 상처가 있어서 피가 흘러내리거나 골절로 팔이 심각하게 변형이 되었거나 아이가 너무나 심하게 아파하고 있거나 아이가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혹은 손가락이 저려요 엄마 하면은 팔 골절인과 동시에 신경 손상일 가능성이 많고, 아이가 만약에 발가락이 저려요, 발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져요 하면 다리 쪽의 골절인과 동시에 신경 손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 피가 나는 상처와 발 혹 다리에 심한 휘어있는 변형, 세 번째는 신경 손상. 신경 손상은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이가 저림을 호소하거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는 빨리 간밤에라도 119를 타시고 근처 응급실로 가셔서 골절 여부를 판단을 받으시고 부목을 고정해 주는 등의 고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골절이 심각하다면 해당 병원에서 입원 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꼭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응급실에서 들으셨다면 부목 고정과 응급처치를 한 후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궁금한 게 성장판 골절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의 성장판의 골절도 90% 정도는 깁스와 통깁스를 혼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석고 부목을 저희가 어릴 때는 많이 됐으나 요즘은 파이버 글라스라는 물질로 개발된 가벼운 재질의 통깁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들이 통깁스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통깁스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장판이 심각하게 벌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심각한 손상의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우선 정상 성장판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성장판은 뼈의 몸통과 뼈의 끝부분 사이에 이렇게 계곡과 같은 층이 정상 같은 성장판입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의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되고 심각하게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열정 정복 내고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얇은 바늘로 최소 침습적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원래 모형대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숙달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필요하고요. 어른은 아이와 다릅니다. 아이의 몸은 골막이 두껍고 뼈가 말랑말랑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교정 능력과 골 유압 능력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어른이라면
이러한 거대한 금속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짧은 금속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이 절개한 후에 강력하게 정확하게 고정하는 방법을 주로 수술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얇은 바늘과 같은 K 강선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절개와 최소한의 고정을 통해서 그림과 같이 골절 부위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유압이 된 후에 3개월 뒤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정복되어 성장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판이 심각하게 골절됐다면 빠르게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하고 빠른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성장판 손상을 이거 될지 모르겠으나 미리 조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 저도 두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의 사고는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집에서 많이 뛰는 아이라면 집 거실에 얇은 매트 같은 최소한의 완충 장치를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물건을 꺼내려고 높은 의자에 오르거나 화장실에서 뛰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에서 너무 과격하게 뛰거나 하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집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야외에서는 아이가 너무 개구지다면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탈 때는 보호 장비를 엘보우나 무릎이나 팔꿈치나 머리 같은 곳에 착용하고 타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든지 너무 과격하게 미끄러질 만한 환경에서 속도를 내서 뛴다든지 하는 것들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은 당연히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 어찌 보면 당연하고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어렵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어릴수록 좀 충동적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와 꼭 동반해서 놀이터를 간다든지 당연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가까운 곳에 붙으셔서 다칠 만한 환경은 안 가면 더 좋지만 혹시 가게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원장님, 저희도 그렇게 컸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아이가 낙상을 당하거나 넘어졌거나 했을 때 팔다리는 아주 응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팔에 심한 골절이 있든 다리에 심한 골절이 있든 평균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심각하게 찢어지거나 머리나 눈 같은 중요한 기관을 다쳤을 때는 빠르게 119를 타고 이동해서 그 지역의 가장 큰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한 거는 뇌출혈이나 뇌장기 혹은 복부, 흉부, 장기 손상인데요. 아이가 경련을 한다든지 너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축 처진다든지 막 거품을 물고 경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정말 큰 응급이기 때문에 119를 불러서라도 지역의 가장 큰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그만한 정형외과에 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응급의료기관에 이동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조언 해주셨는데요. 오늘 성장판 골절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 감사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이 성장판 골절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치료 방법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알겠습니다.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